은비녀 사라진 밤, 며느리는 도둑이 되었고 집안은 거지가 되었다. 조선 후기 어느 해, 장마가 유난히 길던 여름이었다. 남쪽 고을 끝자락에 기와 한 장 제대로 얹지 못한 초라한 초가가 하나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두고 사람은 많은데 살림은 바닥이라 수군거렸다. 집안의 가장인 박노인은 한때 장사를 하다 실패하여 빚더미에 앉았고, 두 아들은 날품팔이로 겨우 낀 일을 잇는 처지였다. 그러던 중 큰아들 박서방이 혼인을 하게 되었는데, 신부는 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소문이 먼저 돌았다. 이름은 연화라 했고 부모를 일찍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랐다는 말이 뒤따랐다. 본래 날 마을 사람들은 새 며느리의 얼굴보다도 혼수 보따리가 얼마나 빈약한지를 먼저 보았다. 쌀 한 말, 헌 이불 한 채, 낡은 옷 몇 벌이 전부였다. 그날 이후 박가 집안에는 희망보다도 불안이 먼저 깔렸다. 연화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새벽부터 일어났다. 물을 깃고 밭을 메고 남의 집 바느질까지 받아 살림에 보탰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믿지 않았다. 가난한 집에서 온 여자는 손이 빠르다는 말, 남의 것을 탐한다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왔다. 며느리가 장에 다녀오면 쌀독부터 살피고 집안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연화를 불러 세웠다. 연화는 말없이 고개만 숙였고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런 태도가 오히려 의심을 키웠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안방 깊숙이 숨겨두었던 은비녀 하나가 사라졌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다른 식구들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길이 자연스레 며느리에게로 향했다. 시어머니는 대놓고 말했다. 가난한 것들이 제일 무서운 게 손버릇이다. 연화는 그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끝내 아니라고 소리치지 않았다. 며칠 뒤 더 큰 일이 터졌다. 빈 문서를 보관하던 장부가 사라진 것이다. 박노인이 평생 짊어진 빚의 내역이 적힌 장부였는데, 그게 없으면 채권자와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번에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며느리를 의심했다. 은비녀의 장부까지 우연이라 하기엔 일이 겹쳤다. 큰아들마저 흔들렸다. 그는 연화를 불러 조용히 물었다. 정말 내가 한 일이냐? 연화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제가 가져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결국 시어머니는 결단을 내렸다. 며느리를 쫓아내기로 한 것이다. 가진 것 없는 집에서조차 더 이상 먹여 살릴 수 없다는 명분이었다. 연화는 변명하지 않았다. 다만 집을 나서기 전 남편에게 작은 보퉁이 하나를 건넸다. 이건 나중에 보세요. 그 말만 남기고 연화는 비 오는 길을 홀로 떠났다. 며느리가 떠난 뒤 박가 집안은 더 기울었다. 장부가 없으니 빚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장사꾼들은 이자를 부풀려 요구했다. 박노인은 병이 깊어졌고 집안은 정말로 거지 꼴이 되었다. 그때였다. 몇 달 만에 연화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쫓겨난 며느리가 무슨 낯으로 돌아왔느냐고 했다. 그러나 연화의 차림은 전과 달랐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옷은 단정했고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연화는 곧장 시아버지를 찾았다. 그리고 남편에게 맡겼던 보퉁이를 풀어보였다. 그 안에는 오래된 장부 한 권이 들어있었다. 바로 사라졌던 그 장부였다. 모두가 숨을 삼켰다. 연화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말했다. 자신은 장부를 훔친 것이 아니라 지켜낸 것이라고 말했다. 시아버지가 빚에 쫓기며 정신을 놓아갈 때 일부 채권자들이 장부를 빼돌려 내용을 바꾸려 한다는 말을 우연히 들었다는 것이다. 그대로 두면 집안은 영영 일어설 수 없다고 판단해 장부를 먼저 숨겼다고 했다. 그리고 쫓겨난 뒤 몇 달 동안 그 장부를 토대로 빚을 하나하나 정리할 방법을 찾았다고 말했다. 연화는 그를 아는 여인이었다. 어린 시절 서당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몰래 그를 배웠고 장부를 읽고 계산할 수 있었다. 그녀는 빚의 원금과 이자를 다시 계산했고 부당하게 불어난 부분을 조목조목 적어두었다. 연화는 채권자들을 불러 모았다. 처음에는 누구도 며느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화는 장부를 펼쳐 하나하나 따졌다. 어느 해 어느 달에 얼마를 빌렸고 이미 얼마를 갚았는지, 이자가 법도를 넘었는지를 차분히 설명했다. 말이 막히는 채권자들이 생겨났다. 결국 몇몇은 물러섰고 나머지는 원금만 받기로 했다. 그날 이후 바깥 집안의 빚은 눈에 띄게 줄었다. 연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집안에 남아있던 자잘한 살림을 정리해 밑천을 만들고 장터에서 곡식 장사를 시작했다. 큰돈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손해를 보지도 않았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집안은 숨을 돌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도둑으로 몰렸던 며느리가 집안을 살리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시어머니는 끝내 연화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자신이 사람을 잘못 봤다고, 가난을 죄처럼 여겼다고 울먹였다. 연화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그 말에는 원망도 자랑도 없었다. 몇 해가 지나자 바깥 집안은 빚을 모두 갚았고 초가는 기와집으로 바뀌었다. 예전처럼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굶지 않는 집이 되었다. 그 모든 시작은 장부 한 권이었다. 그리고 그 장부를 지켜낸 것은 도둑으로 몰려 쫓겨났던 며느리였다. 훗날 마을 노인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 의심이며 집안을 일으키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이라고. 그리고 아무도 몰래 흘린 며느리의 눈물을 다시 입에 올리지 않았다.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전해졌다. 집안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자 연화의 하루는 더 바빠졌다. 사람들은 집안을 일으킨 비결이 장부와 계산이라 생각했지만 연화가 가장 먼저 손댄 것은 사람의 마음이었다. 빚을 갚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돈이 아니라 체면과 고집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떤 채권자는 돈보다도 박노인의 몰락을 확인받고 싶어 했고, 어떤 이는 약한 집안을 더 쥐어짜야 자신이 강해진다고 믿었다. 연화는 그들을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찾아갔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가리지 않고 직접 문을 두드렸다. 장부를 들고 가서 숫자를 내밀며 따지기보다 먼저 고개를 숙였다. 이 집안이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누그러지는 자들이 있었다. 연화는 그런 자들을 놓치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채권자에게는 반드시 약속을 지켰고, 약속을 지킨 사람의 소문은 다른 채권자에게까지 퍼졌다. 그 과정에서 연화는 또 하나의 장부를 만들었다. 빚의 장부가 아니라 사람의 장부였다. 누가 언제 도움을 주었고, 누가 어떤 조건으로 물러섰는지, 누가 끝까지 욕심을 부렸는지를 하나하나 적었다. 남편조차 그 장부의 존재를 몰랐다. 연화는 말했다. 사람을 기억하지 않으면 같은 고통을 또 겪습니다.
그 장부는 훗날 집안의 재산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자 박가 집안에 드나드는 사람이 늘었다. 장사를 함께 하자는 이도 있었고 계산을 맡겨 달라는 이도 있었다. 연화는 쉽게 응하지 않았다. 한 번 망한 집안이 다시 욕심을 내면 더 크게 무너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대신 그녀는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일을 나누어 맡겼다. 시아버지는 사람을 맡고 보내는 역할을, 남편은 장터를 오가는 일을 맡았다. 연화는 뒤에서 장부를 정리하며 흐름을 살폈다. 집안의 주인은 여전히 박노인이었지만 실질적인 살림의 중심은 연화였다.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나 아무도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 며느리가 나서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돌던 마을에서 박가 집안은 예외가 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의 시기는 가난할 때만 오는 것이 아니었다. 집안이 조금씩 일어서자 예전에 연화를 도둑으로 몰았던 이웃들이 다시 입을 열기 시작했다. 장부를 숨긴 것부터가 수상하지 않느냐. 쫓겨나 있는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누가 아느냐는 말들이 돌았다. 그 말은 결국 시어머니의 귀에도 들어갔다. 이미 연화에게 머리를 숙였던 시어머니였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연화를 불러 은비녀 이야기를 꺼냈다. 그때 사라진 은비녀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연화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 은비녀는 집안을 살리는 데 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연화는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자신이 쫓겨난 날 밤, 집을 나서기 전 안방에서 은비녀를 본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다른 손에 넘어간 흔적을 보았다고 했다. 비녀가 있던 자리에 남은 작은 종이 조각, 그리고 희미한 먹자국. 그것은 장부를 노리던 채권자 중 하나가 남긴 표시였다. 연화는 그 비녀가 이미 팔려 장부를 바꾸는 데 쓰였을 가능성을 짐작했고, 그래서 장부만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은비녀를 찾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찾을 수 없음을 알았기에 더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은비녀 이야기는 다시 입에 오르지 않았다. 몇 해가 더 지나자 박가 집안은 고을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집이 되었다. 큰 부자는 아니었으나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집, 계산이 분명한 집으로 소문이 났다. 그 중심에는 늘 연화가 있었다. 그러나 연화는 앞에 나서지 않았다. 중요한 자리가 있으면 항상 시아버지나 남편을 내세웠다. 사람들은 그것을 미덕이라 불렀지만 연화는 알고 있었다. 여자가 앞에 서면 다시 의심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늘 한 발 뒤에서 장부를 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해 박노인이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오래전 빚으로 얽혔던 사람들까지 찾아왔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말없이 절만하고 돌아갔다. 장례가 끝난 뒤 집안 어른들이 모여 상속 이야기를 꺼냈다. 그때 남편은 뜻밖의 말을 했다. 이 집안의 살림은 아내가 맡아야 합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연화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어른들 중 몇은 반대했다. 그러나 남편은 장부 2권을 내밀었다. 하나는 빚을 갚은 기록, 다른 하나는 사람의 장부였다. 그 장부를 본 순간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안에는 집안이 다시 일어서는 동안의 모든 과정이 적혀 있었다. 누구의 공이 컸는지, 누가 실수했는지까지 빠짐없이 담겨 있었다. 결국 집안의 살림은
연화에게 맡겨졌다. 그날 연화는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 이 집안이 다시 무너지지 않으려면 부자가 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 들렸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연화는 이어 말했다. 부자가 되려 하면 사람을 잃고 사람을 잃으면 장부는 종이 조각이 됩니다. 그 말은 오래도록 회자되었다. 연화는 그 뒤로도 장부를 놓지 않았다. 그러나 숫자는 점점 줄어들었다. 대신 사람의 이야기가 늘어났다. 누구의 아이가 글을 배우고 싶어 했는지, 누구의 집이 흉년에 무너질 뻔했는지, 누가 남몰래 도움을 주었는지. 그 장부는 더 이상 빚의 기록이 아니었다. 살아온 세월의 기록이었다. 훗날 사람들은 말했다. 도둑으로 몰려 쫓겨난 며느리가 장부 하나로 집안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 집안을 살렸다고. 그러나 그 말을 연화의 앞에서 하는 이는 없었다. 연화는 늘 하던 말만 했다. 나는 장부를 들었을 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장부는 남았다. 그리고 그 장부는 후손들에게 전해졌다. 돈이 사라지면 다시 벌면 되지만 사람을 잃으면 집안은 다시 거지가 된다는 문장과 함께 그렇게 도둑으로 몰린 며느리의 이야기는 야담이 되어 밤마다 조용히 전해졌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더 흘렀다. 연화의 머리에도 희끗한 세월이 내려앉았고 바깥 집안의 아이들은 장성에 각자의 살림을 꾸릴 나이가 되었다. 집안은 더 이상 빚을 논하지 않았고 장부는 창고 깊숙한 나무함에 보관되어 있었다. 어느 날 연화는 아이들을 불러 그 장부를 꺼냈다. 빚의 숫자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고 남아있는 것은 사람의 이름과 짧은 기록뿐이었다. 연화는 말했다. 이 장부는 돈을 벌게 해준 물건이 아니다. 이 집안을 거지로 만들지 않은 이유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날 밤 연화는 남편에게 말했다. 이제 장부를 닫을 때가 되었어요.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연화는 장부를 불에 태웠다. 불길은 천천히 종이를 삼켰고 먹으로 적힌 이름들이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연화는 눈을 감고 끝까지 불길을 바라보았다. 누군가 물었다. 왜 남겨두지 않으십니까? 연화는 답했다. 기록이 남으면 판단이 남고 판단이 남으면 또다시 의심이 시작됩니다. 그 말 이후로 장부 이야기는 다시 입에 오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바깥 집안이 다시 일어선 까닭은 장부가 있어서가 아니라 장부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연화는 끝내 큰 부자가 되려 하지 않았고 집안을 넘어서려 하지도 않았다. 다만 무너지지 않게 지켰을 뿐이었다. 세월이 흘러 연화가 세상을 떠난 뒤 마을 노인들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도둑으로 몰린 며느리가 장부 하나로 집안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로 시작해 마지막에는 이렇게 맺었다. 가난은 사람을 시험하지만 의심은 사람을 무너뜨린다고. 그리고 진짜 장부는 종이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남는 기록이라고. 그 이야기는 밤이 깊을수록 더 또렷해졌다. 불빛 아래서 전해지던 야담은 그렇게 끝났고 아무도 연화의 이름 앞에 도둑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다. 이야기가 남은 자리에는 조용한 교훈만이 남았다. 집안을 일으킨 것은 장부 하나였으나 집안을 지켜낸 것은 끝까지 말을 아꼈던 며느리의 선택이었다.